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TV를 틀면 일반인 연예 프로그램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일반인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인기와 달리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은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인식이 저출산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지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입니다. 네. 일단 이번 조사 내용하고 결과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저희 이번 조사는 저희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범주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비혼 청년 1,047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조사 결과가 좀 흥미로운데요. 일단 제가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닌가 또 싶거든요. 아니에요. 못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연애 경험을 물어봤더니 36.4%만 현재 연애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솔로이거나 또는 연애 경험이 없다는 비율을 합치면 청년들의 65.5%가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연히 궁금하신 것처럼 이게 자유의지로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했어요. 비연애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10명 중 6명이, 여성은 10명 중 무려 8명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연애 상태가 된 게 아니라 비연애 상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네. 좀 놀라셨죠? 사실은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취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연애 그리고 또 결혼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인식하고 좀 달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결혼을 하려면 사실 연애를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애도 이렇게 10명 중 6명이 안 하고 있다. 그것도 자유의지로.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을 둘러싼 환경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취업 준비하고 또 졸업하면 취업준비생으로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경쟁의 압박 때문에 비연애 상태가 높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도 예상을 뛰어넘어서 놀랐고요. 아마도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면으로 만날 기회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또 비연애 상태로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은 어땠습니까? 결혼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은요. 결혼 의향을 물어봤더니 한 절반 정도 49%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요. 없다고 응답한 51% 중 남성은 43%, 여성은 56%가 결혼 의향이 없다고 해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여성이 결혼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고요. 출산 의향도 비슷합니다. 출산 의향이 결혼 의향보다 좀 낮은데요. 43.7%. 근데 이제 여성은 65.4%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대답을 해서 확실히 출산이 여성들의 삶에 되게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독박 육아라고 출산에 들어가면 네네. 그 부분이 이제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성불평등 경험이 출산 의향과 연관성을 보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불평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10명 중 4명이 출산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불평등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청년들은 10명 중 5명이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을 해서요. 이게 사실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의 어떤 성차별들이 채용, 승진 등의 차별이 개선되는 것도 이게 출산 의향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보입니다. 네. 연애와 결혼과는 아까 이제 자유의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사회 환경과 관련돼 있는 문제로 해석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이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좀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결과들이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결혼, 출산은 둘째치고 연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저희 기성세대들은 연애나 결혼, 출산이 생애 과정의 자연스러운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년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당연한 과정이 아니라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삶의 선택지가 훨씬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기보다는 비연애, 비혼, 비출산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게 저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확인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가 준다면 비혼이나 비출산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올해 7월 출생아 수하고 혼인 건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청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결과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럼 이건 좀 코로나 영향도 크고요.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출생아 수는 좀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우리나라 지금 학교 출산율이 0.81명이라는 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OECD 가입국 중에 1.0 이하의 학교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사실 일본도 낮은 나라인데 일본은 1.34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 출산율이 사실 1.3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초저출산이라고 하고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정부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썼는데 이 별 소용이 없다. 이 이유가 뭔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최근 5년에 저출산 예산에 투입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저출산 예산이 직접 지원 예산이 있고 고용, 일자리, 주택, 교육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다 합해서 그렇게 많은 거고요. 실제로 자녀 임신, 출산, 육아 지원과 관련된 가족 지원 지출은 한국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GDP 대비 2.4% 지출인데 한국은 1.4%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3.7%, 3.5% 이렇게 많이 지출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의 인식이 문제다 이런 거보다 저희는 더 많이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올리는 그런 어떤 정부의 과감한 직접 예산 지원이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잘해야 네, 물론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잘하느냐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출산 장려 정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출산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예고까지 좀 한 상황인데 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좀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제가 이제 그 조직 체계나 이런 부분은 좀 정부에서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저는 약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혼인율이 아까 그 올해 7월 혼인율이 5% 가까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혼인율이 떨어진다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유럽의 그 프랑스나 이런 그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보면 출생아 수의 절반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도 똑같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의 다양성, 비혼 상태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거 보면은 젊은이들이 동거에 대해서 되게 수용적이더라고요. 66.1%의 청년들이 연인이 동거를 요구하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실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기성세대와 달리 이제 꼭 법률론에 집착하지 않고 그 사실혼 관계나 좀 다양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 대상을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여성이 문제일 것처럼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고 이렇게 여성을 좀 비난하기도 하는데 핵심은 독박 육아, 독박 돌봄, 그다음에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해 6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는데요. 제목이 가정 내 남성의 기여도가 출산율 증가의 핵심이다. 그래서 출산율 감소의 문제를 젊은 여성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남성들이 육아와 돌봄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남성 가사노동 시간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생활시간 조사에 의하면 48분입니다. 근데 여성은 3시간 10분이에요. 그러니까 4배 이상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러니까 육아와 돌봄을 직장도 나가고 한다는 게 여성들이 자꾸 꺼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성들이 육아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단축이나 재택근무, 육아휴직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